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살고 있었던 우텐하오. 제가 발음상 그냥 우천호라고 하겠습니다. 우천호는 키가 크고 고든 고등학생으로 공부도 잘해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취미 또한 건전하니 너무 좋은 농구. 운동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 입시 자체도 체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체육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의 꿈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요,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10월 8일 우천호는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몇몇 친구들과 농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구장이요, 되게 협소했어요. 작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무리가 섞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에 이 우천호 무리 말고 다른 무리가 또 와서 농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고등학교 학생들, 하오즈펑 무리. 장소가 작았다 보니까 이들은요, 서로 합의하에 하오즈펑 무리와 우천호 무리가 각각 팀이 돼서 같이 농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스포츠들도 그렇지만 이 농구도 신체적인 대결,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생기잖아요. 당시 나이대들도 어린 젊은 학생들이었고 농구를 하면서 자꾸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와, 참자. 서로 그렇게 참고 하다가 우천호와 하오즈펑이 쿵 하고 서로 부딪힌 겁니다. 여기서 터진 거예요. 아이씨. 당시 마찰은요, 농구하다가 생길 수 있는 평범한 작은 싸움 정도였습니다. 양쪽의 친구들이 말리면서 싸움이 크게 가지도 않았어요. 서로 그냥 기분만 상하고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 농구장 안으로 어른들이 난입해 들어옵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밀치고 쳤어? 알고 보니까 기분이 나빴던 하오즈펑이 그냥 돌아서는 듯 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농구하는데 어떤 새끼가 날 쳤다고 짜증나게 한다고. 어른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하오즈펑의 부모는요, 벤츠를 탁 몰고 와가지고 농구장에 딱 들어서면서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쳤어? 내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감히 누가 우리 아들 몸에 손을 대? 그러면서 누가 우리 아들 친 거냐고 잠깐 나오라고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놀란 우천호와 일행들 몇몇이 뭔 일이 있겠나 싶어 밖으로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농구장 밖으로 딱 나왔더니 와, 하오즈펑의 아버지라는 놈이 아버지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밖에 서 있네. 이 아버지라는 게 젊은 20대 남성 10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 10명한테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보여주면서 어떤 새끼가 우리 아들 친 건지 똑같이 대갚아 줘야지. 야, 죽여도 돼. 우리 돈이 많거든. 돈으로 다 커버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뭉개버려. 죽여버려. 이게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을 누가 밀치고 쳤다고 부모라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대동하고 나타나서 죽여도 된다고. 여기까지도 경악스러운데 이때 10명의 20대 남성들 손에는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이.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죽여도 된다고 한 거예요. 어차피 내 새끼도 아니고 우리 돈 많아.
이들은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기퉁이 작은 통로로 이제 이 우초노 일행을 몰았습니다. 그리곤 소중한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한 후에 우초노 포함 그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른들이 고등학생들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처음에 이 10명의 20대 남성들은요, 상대편이 너무 어리니까 선뜻 때리질 못했어요. 이 끌고 온 남성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이번에는 이 엄마라는 년이, 죄송합니다. 이 엄마라는 게 뒤에서, 야, 때리라고. 돈 벌기 싫어? 죽여도 된다니까? 야, 때리라고. 막 뒤에서 소리치면서 계속 부추겼대요. 그렇게 공격을 시작한 남성들. 이 고등학생이었던 우천호 무리는요, 그 폭행을 다 당했고요. 거기다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우천호의 머리를 벤 거예요. 그 고통에 우천호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우천호를 보고도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니 우천호가 본능적으로 손을 든 거예요. 막으려고. 그런데 이놈이 저항하려고 우천호가 손을 딱 드니까 이 손을 또 칼로. 그래서 우천호 학생은 병원으로 실려올 때 머리가 12번이나 칼에 베어 있었고 양쪽 손이요 거의 다 잘린 상태였습니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냥 손이 가까스로 달려있는 상태. 곧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 머리도 칼에 베었지, 양쪽 손은 거의 다 절단됐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애들 악지르는 소리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때서야 이 하오즈펑의 엄마, 아차 싶었던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천호를 급히 병원으로 보냅니다. 아니,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이 사실은 우천호의 부모님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달려오셨는데 아들 상태를 보시곤 기절하실 뻔한 거예요. 멀쩡하니 농구하고 오겠다고 나간 애가 팔이 다 잘리고 옆에가 이제 잘려진 팔을 수술한 거예요. 우천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머리 전체에 상처가 있었고 아무 힘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팔, 손은요, 붕대를 감은 후에도 여전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손 연결하는 수술 끝나고 정신 차렸을 때 그때 우천호의 상태는요, 많이 호전된 듯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친누나를 보고 말도 했어요. 자기 괜찮다고. 하지만 누나가 봤을 땐 얘가 말을 할 때마다 내 동생의 호흡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 중간중간에 통증이 있는지 계속 울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손 수술하고 2시간 정도 후에 갑자기 우천호가 호흡 곤란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피를 막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와서 확인해 보니 갈비뼈, 흉골, 골절이 그의 폐를 뚫어버린 겁니다. 의료진들은 우천호를 구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론은 우천호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고등학생이었어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우천호가 딱 사망할 당시에 이 우천호의 어머니가 병실 밖에 계셨고요. 가해자인 하오즈펑의 엄마도 밖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상황인데 우천호가 사망한 그 순간 이 하오즈펑의 엄마년
이 엄마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우천호 엄마한테 현금으로 약 500만원 정도를 꺼내면서 줍니다. 모자라요? 더 줘요? 원하는 금액 있으면 말해봐요. 다 줄게요. 방금 자기 아들을 가슴에 품은 사람한테 죽인 년이 한다는 소리가 돈부터 꺼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하오즈펑의 엄마는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 하오즈펑한테 전화를 딱 걸어, 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야지. TV 그만 보고 얼른 자. 우천호 엄마 앞에서 이런 전화를 했대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지금 우천호의 엄마는 자식 잃고 막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돈 꺼내면서 자기 새끼한테, 지금 지 새끼 때문에 죽은 건데, 지 때문에 죽었는데, 일면식이 없는 남이어도 옆에서 누군가 사망하고 가시는 걸 보게 되면 침묵하게 되고 엄숙해지는데, 이건 가해자년이 뭐 하자는 건지. 농구를 하다 생긴 사소한 몸싸움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갈 일이었습니까? 어른까지 이렇게 개입할 일이었어요? 이런 일을 벌인 게 18살 미만의 소년이 아닌 다 큰 성인, 그것도 부모였다는 게 더 용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하오즈펑의 엄마와 아빠는요, 모든 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머, 죽어서 어떡해요? 돈 원하는 액수 말하세요. 다 맞춰드릴게요. 아, 전 이만 바빠서. 이 하오즈펑의 가족은요,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큰 탄광을 운영해 부유할 뿐만이 아닌 인맥도 엄청 좋았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 내가 경찰 맨 윗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라 네가 신고해봤자 우리 벌 안 받아. 이 돈이나 받고 그냥 떨어져. 하오즈펑 가족의 대담하고 오만한 태도는 우천호의 가족을 너무너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족뿐만이 아닌 우천호의 지인들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2011년 국경절 연휴 직후에 누군가 인터넷에 돌아온 내 동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을 다 알린 거예요. 남동생이 농구를 하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부자 2세 부모에게 칼에 찔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정말 일파만파 퍼졌고요. 장춘 절단수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아무리 지가 돈이 많고 빽이 좋아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들고 일어나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당시 그 글에는요, 우천호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 이 사진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사진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꼈고, 여론은 우천호 일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부자 2세 하오즈펑 일가를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처벌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점점 이런 여론이 강화되고 세지는 딱 이때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 제가 그 죽은 우천호라는 학생 잘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 싸움을 좋아하는 조폭이래요. 그 절단수 사건도 우천호가 다 먼저 때리고 시비 건 거라고 하던데? 이런 식의 글이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일반 사람들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천호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아니었어? 자기가 시비 걸고 막 하다가 죽은 거야? 우리가 속은 거야? 조폭에다가 애가 불량했었네.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천호의 친척 및 친구들이 다 나서준 거예요. 누가 그딴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천호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반 그냥 고등학생이었어요.
누군가 고인을 끝까지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 상에서 또 하오즈펑 일가 쪽 그리고 우천호 일가 쪽 이렇게 나눠져서 온라인 싸움도 벌어졌었대요. 하지만 이렇게 싸운다 한들 억울하게 죽은 청년이 살아 돌아옵니까? 여론이 점점 커지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경찰은 하오즈펑 가족과 이 사건에 연루된 17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하오즈펑 아버지 그리고 우천호를 직접적으로 머리 찌르고 손 자르고 했던 20대 청년 사형, 그리고 하오즈펑의 엄마 징역 11년,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의 아들 하오즈펑 징역 5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건의 진짜 일부 중국 사람들은요, 하오즈펑의 엄마가 모성애로 아이를 지키려고 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래도 이 엄마에게는 동물적인 본능만 있을 뿐 인간적인 본능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동물 새끼라고.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건데 어떻게 자기가 해한 그 누군가의 자식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놈의 돈만 믿고 울부짖는 그 피해자 부모에게 돈부터 들이미는지. 이 사건의 시작은요, 우천호와 하오즈펑의 농구 중에 벌어진 작은 몸싸움이었습니다. 그게 한 청년을 죽음으로까지. 와, 이거 무서워서 농구하겠습니까? 재벌 2세, 부자 2세, 무서워서 같이 놀겠습니까? 이거 막 까딱하다 죽는 건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하오즈펑 가족들에게 제일 큰 처벌은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닌 모든 권력과 재산을 압수하는 게 더 큰 처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놈의 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제일 큰 이들의 처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